안녕하십니까 마리따학동 여러분. 자, 오늘도 하루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영작 문제입니다. 자, 다음을 영어로 가장 바르게 옮긴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영작 문제는 뭐였습니까? 영어 작문 문제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 마요. 우리말과 영어는 뭐였습니까? 그죠? 일단 표현과 뭐가 다릅니까? 어법이 다르잖아요. 따라서 영작 문제는 영작 문제가 아니고, 자, 주어진 한국어를 우리 영어로 표현할 적에, 자, 여기 쓰고 있는 표현 또는요, 그죠? 문법판이라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영작 문제란 문제의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죠? 영작 문제는 뭐라고요? 표현이 포함된 문법 문제는 사실 읽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한국 문장 보면서 어떤 표현 쓰고 있는지 잘 봐야 되겠죠? 자, 볼게요. 일단요. 자, 독감이나 다른 전염병이 돌 때 아무리 조심해도 지나치지 않다. 어떤 표현 쓰고 있습니까? 아무리 뭐뭐 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장기로만 3번 나왔습니다. 그죠? 영작 문제 잘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봐야 된단 말입니다. 자, 첫 번째 복가르면요. 그죠? cannot 또는요, to를 쓸 수 있고, to 바로 뒤에 much를 써도 되고, 빼도 됩니다. 자, 또 보세요. 그죠? 자, to 또는 too much 대신에 cannot enough를 쓸 수도 있습니다. 자, 또 볼까보세요. 자, cannot 바로 뒤에 뭘 쓰느냐? 오간 동사를 쓴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죠? 자, 또 볼까보세요. It is impossible to 오간 동사를 씁니다. 자, 물론 이 표현 말고도 보세요.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수험생이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 주로 잘 나오는 표현들을 기억하는 것이, 그죠? 쉬운 거 유리하겠죠, 그러면요.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보도록 합시다. 대입해 보는 거예요. 자, we cannot 바로 뒤에 뭐 쓸까요? 그죠? to 또는 too much 또는 enough 써도 될 텐데,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그죠? 자, 맞아요? 틀려요? 틀렸습니다. 이렇게. 되시겠죠? 자, 2번 볼까보세요. 자, 오늘 아침에야 나는 비극적인 소식을 알게 되었다. 어떤 표현 쓰고 있습니까? 그죠? 이 표현 쓰고 있잖아요. 잘 봐요. B 하고 나서야 비로소 A 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을 알고 있어야지 뭐 문제 풀 수 있겠죠? 자, 우리 복습해 볼까요? 자, 보세요. 첫 번째, not A until B. 또 보세요. not until BA를 쓰는데요. 자, 여기서만 그렇습니다. 여기서만 A 파트에서 주어동사 위치가 바뀌는 도치가 발생하는 사실 잊지 마세요. 자, 또 보세요. 이 표현은요. 2019년 나왔던 표현이죠. 자, it과 that 사이에 not until BA를 쓰는 사실 잊지 마세요. 되시겠죠? 잘 볼까보세요. 자, 천천히 문풀 들어갈게요. not until 썼네. This morning I learned the tragic news 합니까? 그죠? 근데 봐요. not until BA에서, 그죠? 여기서만 뭐였습니까? A 파트에서 주어동사에 바뀌어야 된다 그랬으니까,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안 바뀌었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그죠? 틀렸죠. 그럼 봐요. 얘를 맞게 만들고 싶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 어떻게 만들까요? 봐요. 자, B동사 아니고 조동사라는 동사 뭐였습니까? 일반 동사였습니다. 일반 동사에 의문문, 부정문, 도치문을 쓰는 뭐 쓴다 그랬습니까? 그죠? 문법적 동사 do를 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learn이 과거니까 뭘까요? do를 과거처럼 변화시켜서 did를 씁니다. 그 다음 봐요. 조동사 바로 뒤에 주 I를 써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 조동사 바로 뒤에 등장하는 본동사 어떤 패턴입니까? 그죠? 동사가 변화되기 전의 모습 간 동사를 쓴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따라서 디다의 런만 되는 거지 런드나 런즈를 쓰면 돼? 안 돼. 이것도 뭡니까 여러분요? 그죠? 올해 자, 경찰차 시험에 뭡니까? 문법문제 정답까지 나왔기 때문에 잘 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됐죠? 자, 그럼 답은 뭡니까? 3번 또는 4번 수 있겠죠? 자, 3번 가볼까 보세요. 자, 많은 물건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지어야 된다. 자, 특별한 편이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그때 뭘까요? 이제 어법만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자, 천천히 보세요. 임자리께서 뭘까요? 문법 투 할까요? 자, 문법 투이 뭐였습니까? 동사를 찾는 거였습니다. 봐요. We should build 합니까? 동사계네. The warehouse. 그죠? Which can contain 합니까? 동사 2개네. Many item. 따라서 2개의 문장이 형성되고 있으니까, 자, 2개의 문장을 연결시키는 뭐가 필요합니까? 그죠? 하나의 답부사 필요하겠죠? 자, 동사 앞에, 주어 앞에 뭐가 있습니까? 그죠? 대명사 할아버지의 피가 흐르고 있는 종속 답부사 which 나타났습니다. 1단계 끝. 이제 볼까요? 내 안에 니 있답니까? 더 이상 새로운 동사 없으니까 어떻게 하려면요? 끝까지 묶어야 되겠죠?
자, 이제 바꿔보면요. 자, 종속조석의 문장의 성격 봐야 될 텐데, 자, 얘는요, 대명사 할아버지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무슨 문장 와야 된다 그랬습니까? 그죠? 부족한 문장 와야 될 겁니까? 근데 봐요. 동사 앞에 주가 있죠. contain, 포함하다, 무엇을 포함하다, 타동사 맞죠? 타동사 바로 뒤에 메인 아이템 나타났네. 그죠? 무슨 문장요? 동사 앞에 주가 있죠. 타동사 바로 뒤에 목적 나타났으니까 완전 문장 아닙니까? 따라서 얘는 대명사 할아버지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부족한 문제가 될 텐데 완전히 나타났단 맞습니다. 그럼 맞아요? 틀려요? 틀렸습니다. 봐요. 객관식에서 보세요. 이보다 더 뛰어난 문제풀이 방식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뭡니까? 제가 그저 1차 시험 합격하려고 만들었던 필살기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문법은 철저하게 품사의 뿌리를 활용한 기능으로 접근한 상태에서 종속조석의 문장의 성격으로 답이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렇다면요. 얘가 묻고 있는 문제의 논점을 우리가 본질을 몰표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2018년까지 나오던데요. 그죠? 지금 최소한 지금 2년 썼단 말입니다. 그럼 뭡니까? 올해 아니면 그죠? 내년쯤 나올 것이 높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합니다. 자, 다시 말해 좀 보세요. 이거는 뭐라고요? 그죠? 문장만 바뀔 뿐입니다. 그죠? 지금 쓰이는 틀은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달라지는 문장에 뭡니까? 계속 우리가 다르게 변한다, 반응한다. 그럼 뭡니까? 일관된 태도를 만들지 못하겠죠. 우리 뭡니까? 일관된 태도를 만들기 위해서 뭐 했습니까? 문장을 볼 적에는 문장 속에 나오는 단어의 의미를 본 것이 아니고요. 이 품사가 쓰이는 자리, 즉 기능, 성분에 주목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장 틀을 잡을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독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까지 모든 독해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죠? 독해 점수 나오는 문장을 읽는 방식이 지정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이 글틀 자체를 잡지 못하기 때문에, 즉 프레임이 안 잡히기 때문에 문장 읽은 번들입니다. 물론 뭡니까? 문장을 제대로 읽으면 모르겠지만 그죠? 직독직에 완전히 허술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내가 문법문제를 풀 때 뭐가 필요합니까? 문장 틀이 중요한 것이고요. 독해 문제 풀 때 필요한 것은 뭐였습니까? 그죠? 문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글 틀이 중요한 겁니다. 이런 프레임 빨리 만들 필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무엇을 묻고 있느냐? 잘 봐요. 관계대명사는 이미 그 자체 내부에 선행사의 명사를 대신해주는 바로 대명사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관계절 내에서 선행사의 명사를 대신해주는 대명사를 쓰면 될까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니까 너 관계대명사의 기능을 알고 있니? 그 말인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관계대명사 기능이 뭔지 몰라도 문법은 철저하게 포함사의 뿌리를 활용한 기능으로 접근한 상태에서 종속조석의 문장의 성격으로 답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요. 뭐 이런 걸 보자고 말입니다. 따라서 1번과 2번과 3번이 틀렸네. 그럼 다음 몇 번요? 4번입니다. 아시겠죠? 자, 4번도 맞는 거지만 논점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자, 뭐뭐 하는 한, 요 표현 잡을 때 된단 말입니다. 암기해야 되겠죠? 자, as long as. 영어에서는요, as 형용사나 부사에 원급 우선인 딱부사 표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as 원급에서 앞에 as는 품사가 부사예요. 따라서 앞에 as 대신엔 바로 so란 부사를 쓸 수 있다는 것도 아울러 기억하도록 합시다. 맞는 거지만 논점이 있습니다. 됐죠? 자, 근데 봐요. 한 개만 딱 풀고 나니까 뭔가 좀 서운하잖아요. 한 문법 그랬지만 우리 한 개 더 풀어볼까요? 자, 볼게요. 자, 두 번째입니다. 다시 영작 문제예요. 자, 다음을 그저 가장 바르게 영어로 옮겨서 골라봐라. 해볼까요, 1번요? 자, 볼게요. 1번요. 자, 그녀가 그 일을 했을 리가 없다. 그죠? 이를 쓰고 있는 편이 없다. 있습니다. 그죠? 2008년 나왔고요. 또 뭡니까? 작년 나왔고요. 또 나올 가능성이 높단 말씀입니다. 이런 것들은요. 이런 거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맞춰야 됩니다. 자, 뭘 주고 있습니까? 과거의 강한 뭡니까? 부정적 추측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봐야 된단 말입니다. 자, 이 포인트 있을까요? 당연히 있지요. 포인트는 바로 뭐냐? 과거의 추측입니다. 그죠? 자, 법이니까 암기할 수밖에 없죠. 뭘 쓸까요, 여러분요? cannot have 과거 분사예요. 자, 그렇다면 봐요. 이러면 만약 문제를 출제하는 교수라면요. cannot have 과거 분사에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문제 낼 수밖에 없겠습니까? 자, 포인트를 잘 보는 공부가 필요하지 암기에 붙여 쓸모 없습니다. 과거에 강한 부정추측이기 때문에 공부가 덜 된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캔의 과거는 쿠드지 않니?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요. 요걸 노리는 문제가 시험에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과거의 추측이라고 쿠드 쓰지 않습니다. 뭘 쓴다고 그러면요? 그죠? cannot 쓴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she could 쓰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cannot have 과거 분사입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2번 복 가보세요. 자, 만약 내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 알았어, 몰랐어? 몰랐잖아요. 그럼 사실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반대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죠? 사실을 바로 반대로 표현하고 있죠. 뭐라고요? 가정법입니다.
자, 폼스랑 계속 반복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서 채널 목록도 만들었습니다. 자, 근데 at과 us을 쓰고 있는데요. 자, at과 us은요, 국어에서 뭐였습니까? 과거시의 조사입니까? 따라서 과거 사실의 반대를 표현하기 때문에 과거시에 썼겠던 뭐 쓸까요? 가정법, 과거 완료를 써야 되겠죠. 자, 나는 다른 길을 선택했을 것이다. 역시 뭡니까? 이 길을 선택하지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잖아요. 가정법 과거 완료 써봐라 그 말이네. 자, 우리 복습해볼까 하면요. 자, if 바로 뒤에, 주어 바로 뒤에, 여러분 왜 가정 과거 완료? 조건절에 쓰이는 동사의 시가 과거 완료니까. 되시겠죠, 여러분요? 그 다음에 주어 바로 뒤에 뭐 쓸까요? 가정 판단의 근거, would, should, could, might를 써야 되겠죠? 그죠? 또 뭡니까? 완료형이 있기 때문에, 그죠? 바로 뒤에 완료형, 간 동사를 쓰세요. 이를 쓰든지 아니면 어떻게 되면요. 가정법일 때만 if를 생략했단 말입니다. 이 자리에 무법 조동사 head가 들어가서 head, 주어, 가금사를 쓰세요. 기억나시죠? 자, had I known 했으니까 if를 뺀 자리에 had가 줄이면요. 그죠? Not the fact. I would have chosen 뭡니까? 그러면요. other route. 따라서 2번은 뭡니까? 하자가 있다 없다? 하자가 없죠? 다음 번입니까? 2번입니다. 가정법의 종류 가운데서는요. 작년에 이제 혼합가정법이 4번 나왔고 올해 혼합가정법 1번 나왔습니다. 원래는 뭡니까? 원래는 가정과거 원래가 제일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뭡니까? 그러면요. 수험생이기 때문에 수험의 출제 빈도가 높은 것들 위주로 공부하는 것이 편리하겠죠. 그러면요. 자, 그러면 3번, 4번이 뭐가 틀렸을지 또 확인해 볼까 그러면요. 자, 보도록 합시다. 3번. 자, 아버지는 그의 아들이 그 팀에 선전되지 않도록 요구했다. 어떤 표현 쓰고 있습니까? 그죠? 요구하다 뭐예요? 시제일치 원칙에 대한 예변으로서 가정법 1 그러지 않았습니까? 주제명, 요망, 권고동사였습니다. 이건 기억납니까? 얘는 무조건 100%인데요. 올해는 뭡니까? 지금 5번의 시험 가운데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 말은 지금 남은 시험 몇 번 했습니까? 그죠? 지방직 구급시험과 경찰 2차 시험 2번 있죠, 여러분요. 반드시 나올 것은 없습니다. 자, 볼까요? His father request입니다. 자, 요구하다 줄이면요. 자, their son is not selected 합니까? 동사 두 개네. for the team. is 앞에 his son 앞에 종속부사 대신 나타났죠? 종속절 끝까지. 영어에서 모든 말의 중심은 앞에 있는데 request가 무엇을 요구하다? 타동사. 타동사의 목적 나타났죠? 명사절. 자, 이렇게 폼스를 가지고 문장 딱 접근했죠, 그러면요. 접근한 상태에서 내가 암기했던 관습법 조문을 투입해야 될 텐데, 시절치 원칙에 대한 예문에서 가정법 1은 뭐였습니까? 그죠? 주인 동사가 주제명, 요만, 공구동사일 때, 종속 조수의 동사의 시에 무슨 나눴습니까? 주인 식량을 받지 않고, should 플러스 어간동사, 또는요, 어간동사만을 쓰라면서요. 따라서 뭡니까? is는 틀려버렸네. 이렇게. 자, 됐죠, 여러분요? 자, 4번 봅시다. 그 사고가 일어난 지 벌써 10년이 지났다. 자, 특별한 표현이 있다 없다? 없잖아요. 이때 뭘까요? 어법 판단해줘야죠. 항상 잊지 말 것은 뭐였습니까? 마침에 나올 때까지 본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자, 10 years have passed입니다. 동사관계죠. 자, since the accident was happened 딱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봐요. 동사의 결합 단위가 be 플러스 과거분사 뭐였습니까? 수동태 한 단위였죠? 누가 본동사였습니까? 그죠? 얘가 본동사였습니다. 그런데 happen 보세요. 앞에 을과를 붙여보세요. 일어나다, 장량을 일어나다, 그죠? 장량을 발생하다 말이 안 되죠? 뭐였습니까? 자동사입니다. 자, 우리가 폼사란 파트에 배웠던 자동사의 두 번째 법석 성질은 뭐였습니까? 자동사는 타동사 달리 수동태의 주가 될 수 있는 능동태의 목주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정동사건, 준동사건, 능동수동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할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틀려? 틀렸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보세요. 그죠? 국가직급에서 rise라는 자동사에 그죠? 성질을 묻는 문제 나왔었죠, 그러면요. 그러니까 교수님들은 보세요. 이런 기본적인 사항을 묻고 싶어 한단 말입니다. 자, 요 부분 틀렸죠? 그죠? 그때 보세요. 논점이 한 개 더 있습니다. 자, 주인 자리 보니까 10 years 쓰고 있죠. 자, 원래 보세요. 시간 면사가 있지 않습니까? 복수일 때는 단수를 쓰는 게 원칙이에요. 왜냐하면 하나의 단위로 취급하기 때문에. 하지만 주인 자리에 등장한 시간 면사가 그래 보세요. 시간의 경과를 표현할 때는요. 영민들이 바로 뭘 쓸 것을 말하느냐? 그러면요. 반드시 복수를 쓸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뭡니까? 10 years have passed. 이것도 맞는 논점이라는 사실 잘 기억합니다. 아시겠죠? 자, 제가 여러분께 원한 건 뭐였습니까? 여러분 열정입니다. 또 하겠다는 뭐였습니까? 절박함입니다. 열정과 절박함 갖고 있는 한 여러분요. 제가 항상 여러분은 제가 먼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학생 선생님 보세요. 학생은 포기하지 않는데
여러분이 뭡니까, 여러분요? 이런 것을 포기하면 될까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여러분요. 우리 열정을 가지고 지치지 않는 삶을 살도록 합시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반드시 우리 젊은 나이 또래 때 우리 힘으로 뭔가를 이루는 성취를 반드시 만들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여러분요? 그런 학생들이 있는 한 저는 뭡니까? 그 학원에서는 계속 여러분께 수업을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요? 여러분 댓글 보니까 관둔다고 모르던데 여러분 관둔단 말이 아니고요. 아시겠죠? 열정이 없는 학생들하고 같이 하기 싫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요? 그죠? 선생님 뭡니까? 그만큼 열정 갖고 쓰면요. 여러분 당연히 그에 걸맞는, 아니면 그것을 뛰어넘는 열정 보여줘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 항상 열정 있는 삶을 삽시다. 차가운 머리, 뜨거운 가슴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도전에 뭡니까? 정정당당하게 승부하도록 합시다. 회피하지 말고, 우회하려고 하지 말고, 피하지 말고 있지 않습니까? 아시겠죠? 자,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번 강의 뵙도록 할게요. 자, 그죠? 여러분 안녕.